지우는 민준과 헤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세상은 오직 민준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버리고 재벌가의 딸과 결혼했다. 지우는 배신감과 상실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그 모든 아픔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업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 애썼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퇴근 후 혼자 작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민준의 화려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초라했다. 그녀는 옥탑방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우야, 잘 지내지 다음 주 토요일. 내 결혼식에 와줄래? 너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 지우는 민준의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결혼식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옥탑방 창문 밖에서 야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창문을 열었다. 창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고양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고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지우는 고양이를 지나치지 못했다. 그녀는 고양이를 방 안으로 들여와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지우는 고양이의 상처를 살펴보고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주었다. 고양이는 지우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고 지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지우는 잠든 고양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고양이는 마치 나 같아 버림받고 상처받고 혼자 남겨진. 지우는 고양이를 보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낡은 목걸이를 보았다. 목걸이에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민준과 사귈 때 민준이 그녀에게 준 목걸이였다. 민준은 지우에게 이 목걸이는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그녀에게 행운 대신 아픔만 가져다 주었다. 지우는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준의 결혼식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결혼식에 가서 민준의 비열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결혼식에 가서 자신이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아, 결혼 축하해. 나 꼭 갈게. 지우의 메시지를 받은 민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결혼식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지우를 비웃으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지우가 내 결혼식에 온대. 그녀가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민준의 말에 친구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지우가 민준의 결혼식에 와서 어떤 수모를 당하게 될지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우의 결심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우가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민준의 결혼식 초대를 받은 후 지우의 삶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의 결혼식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민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비열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결혼식에 가서 자신이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며칠 후 지우는 민준의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그녀는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런 옷들을 살 돈이 없었다.
그녀는 낡은 천 가방을 든 채 옷가게를 서성였다. 그때 한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손님, 혹시 찾으시는 옷 있으세요? 저희 가게에는 저렴하지만 예쁜 옷들이 많이 다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지우는 용기를 얻어 옷을 골랐다. 그녀는 낡은 천 가방과 잘 어울리는 단정하고 심플한 원피스를 골랐다. 그녀는 그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 옷을 입고 민준의 결혼식에 갈 거야.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결혼식 당일, 지우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하객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지우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결혼식을 지켜보았다. 민준과 그의 신부는 행복해 보였다. 지우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지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우야, 네가 올 줄은 몰랐어.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몰랐어. 네가 입은 옷 정말 예쁘네. 하지만 내 신부의 드레스보다는 못하네. 민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옷을 비웃었다. 지우는 민준의 조롱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민준의 신부가 지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민준 오빠의 전 여자친구라고 들었어요. 오빠가 언니를 많이 사랑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빠는 제 남자예요. 언니, 이제 오빠를 잊어주세요. 신부의 말에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신부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비열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우는 민준과 그의 신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피로 연장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다시 상처받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아픔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나는 왜 여기 온 걸까? 나는 왜 다시 상처받은 걸까? 그녀는 피로 연장을 빠져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로 연장에서 지우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순수한 마음과 그녀의 상처를 보았다. 그는 지우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괜찮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지우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 눈물을 닦아냈다. 그는 다름 아닌 한준혁. 민준의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총수였다. 그는 민준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지우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지우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준혁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우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누구이며 왜 자신을 돕겠다고 하는 걸까? 지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지우의 질문에 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도우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준혁의 솔직한 대답에 지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무슨 뜻이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지우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HJ 그룹 한준혁 회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HJ 그룹은 민준의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었다. 지우는 준혁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다. 준혁은 지우에게 말했다. 민준 씨는 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민준 씨의 약점입니다. 저와 함께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준혁의 제안은 지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지우는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지우의 말에 준혁은 미소 지었다. 그는 지우의 당당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우의 눈에서 복수심과 함께 강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날. 지우는 준혁과 함께 민준의 회사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했다. 지우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산 단정하고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준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순수한 매력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녀를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민준과 그의 신부가 지우와 준혁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준혁에게 인사를 건넸다. 한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준혁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지우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눈빛을 보냈다. 지우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혹시 준혁 회장님한테 매달린 거야? 민준의 비열한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준혁이 민준의 말을 가로막았다. 민준 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우 씨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지우 씨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은 놀랐다. 그는 준혁이 지우와 사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우가 준혁의 여자친구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우를 한 번 버려진 여자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준혁에게 말했다. 한 회장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지우는 제 전 여자친구입니다. 지우가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지 한 회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민준의 말에 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지우 씨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지우 씨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군요. 준혁의 말에 민준은 분노했다. 그는 준혁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준혁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지우는 준혁의 채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혁의 도움으로 민준의 비열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도움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준혁의 말에 지우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준혁의 도움으로 민준의 비열함을 폭로한 후 지우는 민준의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HJ 그룹의 총수 한준혁의 여자친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은 지우의 행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가 자신과 헤어진 후 힘든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우가 준혁에게 자신의 과거를 속였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준혁과 지우는 함께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에는 민준과 그의 신부도 참석했다. 민준은 지우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지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한준혁 회장님 같은 분을 꼬셨니?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는지. 준혁과 회장님은 모르실 거야. 민준의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비열한 행동에 상처받았지만 준혁을 위해 참고 견뎠다. 그때 준혁이 민준의 말을 가로막았다. 민준 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우 씨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지우 씨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지우 씨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비열한 행동은 당신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은 놀랐다. 그는 준혁이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우의 약점을 이용해 준혁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준혁에게 말했다. 한 회장님, 지우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우는 당신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속였습니다. 지우는 당신의 돈 때문에 당신에게 접근한 겁니다. 민준의 말에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준혁의 얼굴을 보았다. 준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우는 준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민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우야, 네가 직접 말해봐.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한준혁 회장님의 돈을 탐냈었는지. 네가 직접 말해봐. 민준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준혁이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믿습니다. 준혁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우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준의 비열한 음모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지우는 준혁의 손을 잡고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 때문에 당신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비열한 행동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잊고 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우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지우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지우가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준혁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준혁의 채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혁의 도움으로 민준의 비열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도움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준혁의 도움으로 민준의 비열한 음모를 이겨낸 지우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그의 채 몸을 실었다. 그녀는 준혁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내가 준혁 씨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준혁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민준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걸까? 지우는 준혁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지우의 말에 준혁은 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 씨, 당신은 제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당신의 강한 용기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당신이 비를 맞고 있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외모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눈물을 쏟아냈다. 준혁은 지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지우 씨, 저는 당신이 민준 씨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당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네이클로버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준혁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준혁은 지우를 품에 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준혁과 지우의 결혼 소식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준혁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놀랐다. 그들은 지우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하지만 준혁은 지우의 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지우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로만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한편 민주는 준혁과 지우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우가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지우를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준혁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준혁의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준혁의 사업을 방해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준혁은 그의 비열한 음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우는 준혁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준혁의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뛰어난 디자인 감각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준혁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언론과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지우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준혁은 지우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에 대해 함구했다. 그는 지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지우는 준혁의 배려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받으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한편 민준은 준혁과 지우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우가 자신을 잊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질투심과 분노에 휩싸여 준혁과 지우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우의 과거를 파헤쳐 언론에 흘리고 준혁의 회사인 HJ인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민준은 준혁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민준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준혁은 그의 비열한 음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준혁은 민준의 음모를 역이용해 그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 민준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홀로 남겨졌다. 그는 지우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질투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민준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비참함이 가득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의 말에 민준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지우의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준혁과 지우는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준혁은 지우의 재능을 믿고 그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우는 준혁의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그녀의 디자인들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준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준혁의 말에 지우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혼 후 5년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HJ그룹의 총수 한준혁의 아내이자 한유나라는 이름의 딸을 둔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지우는 HJ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그녀의 디자인들은 사랑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준혁은 지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윤에게는 자상한 아빠였다. 그는 매일 아침 지우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유나를 재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유나는 지우의 사랑스러운 외모와 준혁의 지적인 매력을 모두 닮아 똑똑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다. 어느 날, 지우는 준혁과 함께 유나의 유치원 발표회에 참석했다. 유나는 무대 위에서 지우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지우가 만든 노래를 불렀다. 유나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유나의 노래에는 지우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준혁을 만나 얻게 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유나의 노래를 듣는 내내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유나가 지우와 준혁에게 달려왔다. 엄마, 아빠, 제가 부른 노래 어땠어요? 유나의 질문에 준혁은 유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최고였어. 엄마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 노래도 정말 잘 부르는구나. 준혁의 말에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혁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우는 유나와 준혁의 손을 잡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